공신공룡 전민재TV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공신공룡 신패러다임 생활과학 생활철학연구소의 연구원 전민재입니다. 오늘은 공신공룡 연구소의 신패러다임 생활과학 생활철학 세 번째 시간으로 병에 대한 공인공부 차원 접근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저희 연구소로 들어온 질문부터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어떤 분이 현재 코비드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인데요. 혹시 비타민 D를 합성하게 되는 양지 환경이 코비드 바이러스 예방과 극복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요. 저도 현재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이 코비드 바이러스 전염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요. 현재 많은 사람들이 이 코비드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죠. 피부세포에서 비타민 D를 합성하게 되는 양지 환경이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 연구진들과 공부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질문의 답과 관련된 연구진의 결론이니 들어보신 후에 검토해 보시길 바랍니다. 바이러스가 확산된 대표적인 공간들을 살펴보면 주로 본태양과 거리가 먼 기복이조 신앙시설,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나이트클럽, 안마실소, 수면방, 사우나 등과 같은 각종 폐쇄된 다양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태양 열기에 낮 시간대에 운영되는 시설보다는 주로 태양이 사라진 야간 시대에 운영되는 시설에서 바이러스가 많이 확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태양 없이 밀폐된 공간에서 끼리끼리 모여서 엉뚱한 일 벌이지 말고 대낮에 찬란한 햇살 아래에 탁 트인 바깥 공간으로 나와서 이별지 말고 질량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대에 자신이 사회에 도움되게 살 수 있는 길을 생각하고 도움되는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코비드 바이러스는 다양한 공간에 침투되어 확산되는 과정에 환경적 공통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차대한 공통적인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코비드의 확산세를 보이는 공간들을 둘러보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태양과 거리가 먼 밀폐된 공간에서 많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정오, 한낮 햇볕이 들어오는 양의 기운이 많은 최고 절정 낮 시간대의 공간보다는 주로 음의 기운이 강한 밤 시간대의 공간에 많이 침투되어 확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각종 매체를 통하여 알 수 있었습니다. 자연이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인간에게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메시지들을 인간에게 보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즉, 내 고집을 부리지 마라. 틀린 것을 배우는데 집중하지 말라. 내 주장하지 말라. 어영부영 살지 말라. 웬만하면 입을 닫고 야외에서 태양 열기와 신선한 공기음 아래서 새 시대에 필요한 질량 갖춤에 힘쓰라. 아무렇게나 입을 열지 말고 웬만해선 입을 닫으라. 와 같은 메시지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내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상대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 자신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삶을 살기 위해 자신의 질량 갖춤에 매진하라. 보자연이 경고하고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대자연이 바이러스를 이용하여 틀리게 노력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직접 경고하고 있음에도 일부의 사람들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일부의 사람들은 물질적 태양의 열기 흡수하기, 비물질적 태양을 이용하여 상대 생명에 활기 불어넣기, 상대를 이롭게 하는 삶 살기 등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내 고집으로 물질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 행동할 때 대자연은 어김없이 바이러스를 침투시켜 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태양과 가까이 하라, 입을 닫아라. 와 같은 자연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여서 고3 수험생 스타일로 살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내년 1년만 살고 말 것처럼 물질적인 욕망이 가득 찬 음성적인 삶을 영위하는 것에서 멀어져 보는 것은 어떨까요? 대신 이 사회에 이롭고 뜻있게 사는 양성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는 것은 어떨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지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공부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지대자연 내공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내공은 그들에게 바이러스가 침투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지켜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대자연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인간의 몸에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만성 피로와 우울증, 골다공증, 충치, 관절염, 치매, 당뇨, 알레르기, 피부질환 등 5만 가지 질병으로 생기고 이로 인해 인간이 고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를 생성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 햇볕을 충분히 쬐는 것이 질병과의 전쟁에서 획기적 반전을 도모함에 있어 여러 방법 중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햇볕 쬐기가 인삼이나 홍삼을 복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질병 예방 방법임에도 인간은 낮에 밝게 사는 것보다 밤에 어둡게 지내는데 더 익숙한 측면이 있습니다. 방역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이나 건강하게 살아가는 법으로
자연 볕을 쬐라는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는 것이나 똑같은 마이너스 행동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을 어두운 곳에서 노심초사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은 인생을 어둡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햇볕을 쬐어가면서 밝은 공간에서 희망과 확신에 찬 생활을 하는 것은 인생의 밝은 길을 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던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바로 자연은 현재 바이러스 감염이라는 방법을 통해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잡아주고 있고, 우리는 이 같은 자연의 배려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얼굴이 검게 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햇빛을 보지 않으려고 실내 생활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 중 일부는 의질환이 나타나 고생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러한 사람을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 특히 피부에 자연광인 햇빛을 노출하게 되면 비타민 D 합성, 면역력 증진 등에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햇볕 쐐기는 사람으로 하여금 음성의 삶 대신 양성의 삶을 살도록 합니다. 이는 곧 인간이 환경 속에서 질병에도 잘 걸리지 않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거나 현 시대를 관찰하면 대체로 태양과 거리가 먼 삶을 어둡게 살았던 자들이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건강한 사람과 바이러스 확진자를 바라보면서 배워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본인도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바른 생각과 말, 행동으로 상대를 이롭게 하기 위해 태양 같은 삶의 위용을 갖추어 가기 위해 정도의 생활하는 시민들에게는 바이러스에 접근이 어렵다. 2. 하지만 내 고집과 내 주장이 강해 제시된 방역 지침의 서론, 본론, 결론을 모두 무시하는 시민들, 자신 일신의 영달과 달달한 영화만을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시민들에게는 바이러스가 어김없이 달려가서 확진자라는 딱지를 붙여준다. 3. 바이러스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는 개개인의 삶을 더 빛나는 방향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지 스스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어려움을 피하고 자연의 보호를 받으면서 삶을 살아가는 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내 주위의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다. 2. 이웃과 사회를 위해 뭔가 조금이라도 덕이 되는 양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 3. 태양의 발명을 이해한다. 즉, 명쾌하고 명료하고 명랑하며 명확한 사람에 대해서는 자연이 항상 그를 보호한다. 바른 사람은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항성인 태양처럼 빛나게 삽니다. 이는 바른 사람의 경우 종합적인 물리 일어나 지혜를 스스로 열어 주의를 이롭게 하고 항상 진화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람 인기는 항상 천기, 지기에 비해 3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은 서로 3과 3임을 알고 평화롭게 의논함에만 포커싱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1, 2, 3이므로 1과 2에는 항상 3이 겸손해야 합니다. 태양을 볼 때는 항상 1, 2, 3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가오는 벌은 피하고 대신 청기와 지기로부터 보호받으며 지상에서 주도적으로 살아갈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지구 자기장은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를 보호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장에는 물질장과 내공장이 있습니다. 바른 암을 통해 내공의 질량 필드를 키워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중 핵심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태양의 출현부터가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이루어 우리가 만약 코비드와 같은 질병에 걸리게 된다면 하루 1시간에서 4시간 이상 태양의 열기와 태양의 햇볕에 자신의 몸을 맡기는 것부터 조금씩 실천해본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여러분 어떠셨나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네, 현재 코비드 바이러스로 인해서 백신 주사를 맞는 분들도 계시고 부작용 때문에 백신 접종을 미루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혼란함과 관련하여 이번 글이 코비드 바이러스 예방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기존 확진자분들의 생활 행태 등을 관찰했을 때 음지 공간이 양지 공간에 비해서 바이러스 전염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많이 놀랐고 한편으로는 공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고집 부리지 않는 마음과 그에 따른 바른 생활 습관은 바이러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점, 입을 닫고 자기 모순을 성찰하라는 점, 이러한 점들을 미루어서 인간의 감정 변화와 신경활동에 따라 신경세포에서 발생되는 특정 비물질형 파동 또는 물질형의 파동 에너지가 달라진다는 점을 추정해 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러한 신경세포의 특정 비물질형 파동 또는 물질형 파동 에너지가 바이러스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데요. 이 부분은 연구진들과의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은 공신공력 연구소의 신패러다임 생활과학 생활철학 세 번째 시간으로 태양에 의한 양지 환경과
코비드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대해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참고로 지금까지의 답변은 저희 공신공역 연구진의 견해이니 100% 신뢰하여 바로 현실에 적용하기보다는 검토해 보신 후 스스로 바르고 생활 적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드신다면 자신들의 생활 속에 30%까지만 일차적으로 녹여서 적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00일간의 검토 후에도 바른 견해라고 판단이 되고 생활 적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2차적으로 자신들의 생활 속에 70% 정도까지 적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